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데이터 타입 변환과 정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 마주하는 데이터는 절대 깔끔하지 않습니다. 문자열로 된 숫자, 다양한 날짜 형식, 누락된 값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총 10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팬더즈와 넘버 파일을 활용하여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첫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둘째, 날짜 데이터의 올바른 변환. 셋째, 카테고리 타입으로 메모리 절약하기. 넷째, 민맥스 정규화로 데이터 범위 맞추기. 다섯째, 지스코어 표준화로 정규 분포 만들기. 여섯째, 불리언 타입 변환과 활용. 일곱째, 로그 변환으로 왜곡된 분포 바로잡기. 여덟째, 원핫 인코딩으로 범주형 데이터 변환. 아홉째, 결측값 처리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치 탐지와 처리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 CSV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숫자가 따옴표로 감싸져서 문자열로 저장된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 2500같이 문자열로 되어 있으면 연산이 불가능하죠. 팬더즈의 투누메릭 함수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러즈 매개 변수의 코어스를 지정하면 변환할 수 없는 값은 낸으로 처리되어 전체 데이터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프라이스열에 문자열로 된 가격과 오류 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PD의 투누메릭에 에러즈 코어스를 지정하면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오류 값은 낸이 됩니다. 변환 후에는 플로트 64 타입으로 바뀌어 수학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에 오류 값이 섞여 있을 때 매우 유용하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날짜 데이터 변환입니다. 날짜는 시계열 분석, 주기별 패턴 발견, 날짜 기반 필터링 등 다양한 분석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날짜가 문자열로 저장되면 날짜 계산이나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팬더즈의 투데이타임 함수는 다양한 날짜 형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데이타임 객체로 변환해줍니다. 코드를 보시면 데이데스티아어 열에 문자열 형태의 날짜가 있습니다. PD 투데이타임으로 변환하면 데이타임 64 타입이 됩니다. 변환 후에는 DT 접근자를 통해 연도, 월, 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제대로 변환해 두면 월별 매출 추이나 요일별 방문자 패턴 같은 시계열 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테고리 타입으로 메모리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도시 이름이나 성별 같은 범주형 데이터가 문자열로 저장되면 불필요한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라는 세 도시가 100만 건 반복되면 100만 개의 문자열 객체가 생성됩니다. 캐터고리 타입으로 변환하면 고유값 3개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정수 인덱스로 관리합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민맥스 정규화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데이터를 비교하려면 정규화가 필수입니다. 키는 센티미터, 몸무게는 킬로그램, 나이는 세 단위로 각기 다른 범위를 가집니다. 이런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넣으면 범위가 큰 특성이 결과를 지배하게 됩니다. 민맥스 정규화는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변환하여 공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상치를 먼저 처리한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에서 보듯이 최소값을 빼고 전체 범위로 나누면 모든 값이 0과 1 사이로 변환됩니다. 변환 전에는 하위가 160에서 200범위였지만 변환 후에는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됩니다. 사이키트런의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스코어 표준화입니다. 데이터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민맥스 정규화와 달리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고 통계적 검정에 더 유리합니다. SVM이나 로지스틱 회귀처럼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인 전처리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변환 후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는 서로 다른 특성 간의 비교가 용이하고 모델 학습 속도도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불리언 타입 변환입니다. 불리언은 참과 거짓만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yes, no, true, false 같은 값을 불리언으로 변환하면 조건부 필터링과 논리 연산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한 1바이트만 사용하므로 메모리 효율도 극대화됩니다. 데이터 필터링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므로 숙지해 두세요. 일곱 번째는 로그 변환입니다. 소득이나 가격 같은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비대칭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머신러닝 모델 성능이 떨어집니다. 로그 변환은 이런 왜곡된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주의할 점은 0보다 큰 양수 데이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에서는 np log1p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log 1 플러스 x를 계산하여 x가 0일 때도 안전하게 동작합니다. 왜곡된 소득 데이터를 로그 변환하면 극단값의 영향이 줄어들고 전체 분포가 더 균형 잡힌 형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격, 팔로워 수, 조회수 같은 데이터에 자주 적용됩니다. 여덟 번째는 원핫 인코딩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숫자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빨강, 파랑, 초록 같은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원핫 인코딩은 각 범주를 새로운 열로 만들고 해당 범주의 1, 나머지의 0을 할당합니다. 순서가 없는 명목형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변환 방법입니다. 코드에서 pd_getDummies 함수를 사용하면 컬러와 사이즈 열이 자동으로 원핫 인코딩됩니다. 빨강, 파랑, 초록이 각각 별도의 열이 되고 해당하는 행에만 1이 표시됩니다. 사이키트런의 원핫 인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getDummies가 훨씬 편리합니다. 아홉 번째는 결측값 처리입니다. 실무 데이터에는 항상 빈 값이 존재합니다. 결측값을 방치하면 분석 결과가 왜곡되고 모델 학습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결측치가 적은 행 전체를 삭제합니다. 둘째,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합니다. 셋째, 다른 특성을 활용해 예측 모델로 채워 넣습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결측 비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드에서는 필러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에이지 열은 평균으로, 셀러리 열은 중앙값으로 결측값을 대체합니다. 평균은 이상치에 민감하므로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스널 메서드로 결측값의 개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이상치 탐지와 처리입니다. 이상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데이터입니다. 명백한 입력 오류일 수도 있고 실제 극단값 실수도 있습니다. IQR 방법과 지스코어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IQR 방법은 사분위수 범위의 1.5배를 기준으로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이상치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는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드에서는 IQR 방법으로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제1사분위수와 제3사분위수의 차이인 IQR을 구하고 그 1.5배를 기준으로 하한과 상한을 설정합니다. 탐지된 이상치는 np 클리프 함수로 상한값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극단값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타입 변환과 정규화의 핵심 기법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자열 변환부터 이상치 처리까지 데이터 전처리의 전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깔끔한 데이터가 좋은 분석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